오늘 첫 번째 소식 어제도 사실 살짝 전해드렸는데 이제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대 대선 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시각에 반영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어제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거는 이제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건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군요. 피해자가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고소를 할 수가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도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처벌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아달라. 처벌할 필요가 없다. 무슨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가지고 처벌해. 뭐 이런 거를 의사를 표현 안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 수사에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권력자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비판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모욕죄로 한 우파 시민단체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의 아버지를 이제 뭐 이제 친일파로 묘사한 뭐 이런 글들을 이제 뭐 이제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모욕죄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취하했거든요. 네. 그때 모욕죄를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취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보면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이에요. 근데 요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요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준의 1인데 이거는 왜냐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비방 목적을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김만배 씨가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우영을 봐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 그리고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이거를 다 적용을 하려면은 이들 언론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 의도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비방 목적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제 앵커께서 우리는 대통령을 비방을 하고야 말 거야라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뭐 기자랑 데스크가 뭐 이렇게 올렸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비방 목적이 딱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관심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면은 이제 비방 목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이 사안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취재할 만한 사안이고 이걸 취재해서 보도할 때 이게 비판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황을 판단해서 사실 보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증언들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뭐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언론사나 기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물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증이 아니라 검찰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성립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언론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위에서는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는데 아래에서는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상당히 뭐랄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하고 뭐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올해 3월에 이제 법원에서 그 특활비 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없다 뭐 폐기됐다 뭐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받아내고 막 이런 굉장히 지리한 그쵸. 얘기 일련의 과정이 뭐 있었는데 지워서 요것만 나오고 뭐 이런 게 예, 예.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다 뒤져가지고 또 찾아내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내용을 발표하는 그래서 어떻게 좀 각 이제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이 있는지를 요거를 발표가 예고돼 있었어요 이미 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오늘 이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에 하겠습니다 예고가 돼 있었는데 하필 그날 검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들어와가지고 그거의 연관성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게 검찰이 그동안 불편해했던 거 아니냐 뉴스타파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역사의 영원히 남을 가장 치욕적인 현장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오늘은 뉴스타파가 다른 독립 언론들과 함께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려고 예정된 날 하필 오늘 같은 날을 택해서 검찰이 뉴스타파를 침탈했다. 그 저희를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는 압수수색 밑에서는 기자 특활비 오사용 기자회견 요게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이제 다른 독립 언론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분석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중에서 56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좀 엉뚱하게 쓰인 좀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5만 8,400원의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으로 이제 이 특활비가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를 법원이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각 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서 공개를 했는데 다 지웠거든요. 이거를 뭐 누가 썼는지 명목이 뭔지를 다 지우니까 금액만 떨렁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공개 취지에 맞느냐라는 건데 실수로 그러니까 문서 하단에 이제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꼼꼼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매의 보면은. 눈으로 발견했네요. 매의 눈으로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문제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특정 이를테면은 검사들이 이제 뭐 검사장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퇴임하기 전에 수천만 원을 이제 수사비로 몰아쓴 거예요. 근데 보통 퇴임하는 사람이 수사비를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2019년 7월에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900만 원을 몰았었고 그리고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도 한 달간 4,179만 원을 이제 이 특활비로 몰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도 3,966만 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회식비나 경력금이나 뭐 아니면 개인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합리적 의심이 지금 나오고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기밀 수사에 필요한 건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기밀 수사라고 특정하게 보장된 활동비인데 그걸 퇴임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 게 몰아쓴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드네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에 평균에 480만 원 정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원래 좀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서 도대체 뭘 쓴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뭐 국제기자연맹도 일제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서명을 냈잖아요. 예. 뉴스타파도 이제 공식 입장문을 냈고요. 네. 그래서 폭력적 칭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의 영원히 기록될 거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이제 11개 정도 이제 언론 관련 단체 그리고 이제 직능단체들이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제기자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기구죠. 여기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요. 언론사 압수수색과 조사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에 우려스러운 동향의 가장 최신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MBC에 날리면 바이든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언론 탄압의 중심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서 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썼습니다. 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목소리가 나오는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희가 어제도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발언 논란이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인지 잠시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대해선 구국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뭐 사람들은 뭐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더 나아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또 광주에서 사견여행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지금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헬기 사격.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뒤엔 곧장 말을 바꿨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도 해명해 진땀을 뺐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평가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전에는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영상 나가는데 잠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12.12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발언, 이거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나 이렇게 좀 놀라운데 이게 좀 집중돼 있던 게 2019년 9월, 10월 요때 집중돼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우파 이제 집회들에 이제 좀 많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좀 격앙되고 이를테면은 조금 극우 성향의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요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2의 박정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명령을 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따르나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들이 좌파들의 공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서도 머리가 세뇌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쿠데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바른정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있다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정치 후원금을 냈는데 유승민에게 1,000만 원, 이준석에게 250만 원, 윤석열에게 빵원 이렇게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아까 전에 구원 미필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무슨 극우 전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회주의자 아니냐. 사실은 여기 가면은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본인의 유리한데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센 발언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위성정당에서 비례의원으로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성공한 뭐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쿠데타와 관련된 부분은 말의 앞뒤가 조금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12 이제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지금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국무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한 건데 저 얘기를 했을 때가 사실 민간인이 아니라 본인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었을 뿐이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었는데 이거를 공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남북 간에 체결됐죠. 요거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좀 논란이 됐던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모가지를 딴다 뭐 이게 좀 워낙 이게 표현이 세가지고 그런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부를 했습니다.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고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더라고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 번 입장에 예.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말할 기회를 준 건데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밝히실 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발언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안보 전문가라고 약간 감싸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옹호를 하거나 쉴드를 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실수는 했지만은 전문가다. 기승절 전문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인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연인, 식의 네. 뭐 나는 자연인이라도 아, 아니고 예, 자연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도저히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또 예. 예, 만나서 좀 얘기도 들었는데 라디오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홍범도 장군 이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념 전쟁 이런 거를 선봉에 끌고 가는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더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붕짜자 그 동영상을 틀면 청문회 때 손발이 좀 오그라들 것 같다. 그리고 선거 수도권 선거에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정광훈 집회죠, 정광훈 집회. 네. 예. 9월 20일에 이제 부산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오른 이 신원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기분 좋게 오늘 축제입니다. 문재인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저랑 기분 좋게 안 내려오면 붕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밈처럼 요것만 붕짜만 따가지고 트로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이제 있는데 분위기를 잘 띄우는 발언에 그런 걸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 뭐 집회 뭐 많이 다녀본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사람, 이게 삼성 장군 출신이 맞나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가 조금 굉장히 좀 없어 보인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이 이제 그 국방장관 탄핵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16일 차인데 입장문 통해서 이제 2차 개각 두고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버티던 윤석열 정권이 개각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상식밖에 오기 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아니라 이제 국정 기조 전환, 국정 쇄신, 쇄신, 예. 그래서 이제 개각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쇄신 개각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단식을 멈출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일 뿐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 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국회 단식하는 농성장에서는 또 50대 지지자가 흉기난동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어제 저녁 8시쯤에 있었는데요. 이제 단식을 하던 국회 농성장에서 50대 지지자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튜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이자 유튜버인데 좀 지지 손팻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시끄럽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좀 내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성이 50대 여성인데 이제 반발을 하면서 가방에서 이제 가위, 뭐 쪽가위라고 하는데 뭐 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위 같은 걸 꺼내가지고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2명이 좀 다쳤다고 해요. 손도 좀 찔리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좀 이제 끌어내고 지금 입건돼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비난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리 본인이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받친다고 하더라도 좀 절제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대표 단식에 대해서 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죠. 왔기 네,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의료진의 판단으로 병원으로 실려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에 이제 18일 아니면 21일 정도에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비명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 난감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특권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가결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친명계 중심으로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대표가 특히 이제 단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이제 거의 이제 실신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이거를 가결을 하는 게 좀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뭐 아니면은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동정론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좀 고민들이 있어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좀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저도 비판이 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제 금도를 넘어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단식이 있을 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내거나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정성 의원도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15일간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가 참 뭐 그거에 하지 않든 그렇게 한번 찾아와야 되는데 어제 그냥 난 메시지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한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100m도 안 되는 몇십 미터 거리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 근데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더 약간 결집하는 분위기 뭐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KBS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시나리오 보도에서 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거 정체불명 문건이다, 뭐 보고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가결을 뭐 이제 시키면은 이게 검찰의 이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부결을 시키면은 그동안 우리가 정당히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당대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내놓겠다고 한 어떤 진정성이 훼손이 되니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두 가지 안이 얘기가 됐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제 가결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입장을 밝히는 아예 그러니까 안. 표결 전에 표결 그렇게 전에. 되면은 당이 쪼개질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족수를 채울 5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50명만 남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국민의힘이 한 120명, 그 정의당까지 합쳐서 한 120명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의견 정족수가 되려면 어쨌든 150명이 넘어야 되니까 넉넉하게 잡으면 한 50명만 남아 있으면은 그날 네. 국회 뭐 못 오는 사람 다 포함해서라도 그러니까 정족수는 넘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아서 다 무효표 던지고 국민의힘은 다 찬성표 던지면은 민주당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퇴장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주도를 한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를 한 거다. 가결을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그러니까 5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며 그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책임이고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요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BS가 민주당 내 정책을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연구원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고 받거나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거는 사실상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복잡한 속내 상황을 지금 보여준 문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